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에 잘 오셨습니다. 시니어 건강과 노후 행복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채널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도대체 뭐랑 뭐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가?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심지어 지인들끼리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이랑 칼슘 같이 먹으면 좋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워서 늘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는 영양제가 조합을 잘못하면 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장 최악의 6가지 건강기능식품 조합을 아주 쉽고 체감되게 라디오 사연처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해서 약국에서 비타민 B군을 하나 사오고 또 친구가 좋다 해서 오메가3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까지 들죠. 이게 왜 이러지? 몸이 원래 안 좋은 건가? 아니요. 그게 몸이 아니라 영양제 조합이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한 통의 사연이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다가 오히려 컨디션이 무너져 내렸던 이야기였죠. 이분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오메가3, 피로회복에 좋다는 비타민 B, 뼈를 위해 칼슘, 그리고 아내분이 챙겨준 마그네슘까지. 하루에 6, 7가지를 동시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먹었을 때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몸속에서 독성처럼 작용하는 조합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좋으니까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걸 몰아서 먹는다고 해서 몸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충돌하면서 영양제 효과를 반으로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이 2종류 있다고 해서 그걸 섞어 넣으면 더 잘 달릴 거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름이라도 섞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영양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제들 중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조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최대한 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듣다 보면 나 저렇게 먹고 있는데 싶은 조합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늘 나온 설명을 토대로 섭취 시간을 조절하거나 조합을 바꾸면 됩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걱정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몸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합,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바로 그 조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담소로 도착한 또 다른 청취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피곤함이 심해서 비타민 B와 홍삼을 함께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갑자기 입안이 쓰고 속이 자꾸 거북해지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염이겠거니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죠. 이분의 주치의가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영양제의 잘못된 조합과 과다 섭취였습니다. 몸을 위해 먹은 영양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합들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6가지 조합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양제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보조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제들은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고 절대 같이 먹어선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각 영양소가 흡수되는 통로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복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조합입니다. 바로 칼슘, 마그네슘을 아무 때나 동시에 먹는 경우입니다. 두 영양소는 분명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칼슘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면 마그네슘은 그 칼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칼마그 형태로 많이 판매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되는 비율과 섭취 타이밍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에서 서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둘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둘 다 충분히 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일부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속 더부룩함, 설사, 극심한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한 채 장에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조합은 철분, 칼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완벽하게 상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분은 위와 장에서 아주 예민하게 흡수되는 영양소입니다. 반면 칼슘은 철분이 지나가는 통로를 가로막아 흡수를 거의 막아버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철분을 처방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칼슘과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라는 점입니다. 우유와 함께 철분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철분은 공복에 가까운 상태에서 단독으로 먹어야 하고 칼슘은 식후에 편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두 영양제를 아침 식사 후에 한 번에 털어 넣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철분은 거의 흡수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로 오메가3 혈액순환 개선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메가3 자체도 혈액을 묽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잎 추출물이나 항응고 계열의 건강식품까지 같이 들어가면 피가 너무 묽어져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대에서는 작은 외상도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이지만 함께 복용하는 순간 몸 안에서는 과도한 혈액 희석 상태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지금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실수는 좋다니까 먹는다인데 좋은 것들의 조합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와 섭취 시간, 그리고 영양제끼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악의 건강기능식품 조합 6가지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몇 가지는 소개가 되었지만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인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도 저 조합 먹고 있는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합을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뿐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런 조합들이 몸에 부담을 주는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종종 들어오는 공통적인 사연 중 하나는 나는 분명 건강을 위해 챙긴 건데
왜 자꾸 몸이 더 불편해질까? 라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영양제의 조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합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합은 칼슘 마그네슘의 무작정 동시 복용입니다. 두 영양소 자체는 모두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율과 타이밍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게 되어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이 너무 많으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근육 경련, 수면 문제, 피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영양소를 함께 먹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식습관이나 전체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동시에 먹기만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칼슘을 많이 복용할 경우 속이 답답해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철분 칼슘입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70대 여성분이 보내온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빈혈이 심해 병원에서 철분을 처방받았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 걱정돼 칼슘까지 같이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빈혈 개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이분은 병원에서 철분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왜 효과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철분제를 아침 식사 후 칼슘과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철분은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영양제와 만나면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즉,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로 설명했던 오메가3 혈액순환 제품의 경우 실제 부작용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상담을 신청한 한 분은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물을 동시에 섭취하던 중 잦은 코피와 멍 자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두 보충제가 동시에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만들어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 안의 균형이 너무 민감하게 조정되는 상황에서 보충제가 개입하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실수하는 조합은 비타민 B 고함량 제품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 고함량 비타민 B를 먹고 아침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B군은 신경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고 카페인도 역시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이 두 조합이 과도한 긴장감, 불안,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피곤하다고 비타민 B를 먹고 늦은 커피까지 마신다면 그날 잠은 거의 포기해야 될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B 먹고 나서 더 피곤해요라고 말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B군과 카페인의 조합 때문입니다. 영양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카페인의 자극이 겹쳐 몸이 과부하를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 오메가3의 무조건적인 중복 섭취입니다. 두 영양제는 모두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몸속에 축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둘 다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량 조절의 부재입니다. 하루 식사에서 이미 꽤 많은 지방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오메가3와 비타민 D까지 고용량으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속이 느끼하고 무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소화불량, 잦은 트림, 쏙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6가지 최악의 조합 전체를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조합들은 실제 사례로도 많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6조합을 실제 섭취 시간, 권장 간격,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위험한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6가지 최악의 조합을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풀어내면서 실제로 어떻게 조절해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영양제는 서로 간섭한다. 그리고 그 간섭이 때로는 효과를 반으로 줄이고 때로는 몸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칼슘, 마그네슘을 아무 조건 없이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흔히 함께 팔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율과 어떤 시간대에 먹는가입니다. 칼슘은 위에서 흡수될 때 위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마그네슘은 소장에서 더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두 영양소가 한 캡슐에 들어있다고 해도 내 몸에서는 각각 다르게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복용 시점입니다. 저녁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위에 오래 남아 소화 부담을 줄 수 있고 마그네슘은 일시적인 이완 작용을 하면서 장 운동을 빠르게 만들어 설사나 묽은 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영양소를 함께 먹는다면 식후 자기 전처럼 시간을 나누어 섭취하거나 각각의 용량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인 철분, 칼슘은 많은 의사들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철분은 몸속에서 산소를 옮기는 역할을 맡고 있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반면 칼슘은 뼈와 치아뿐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참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이 두 영양소가 흡수 통로를 두고 경쟁한다는 점입니다. 철분제를 아침 식사 후 칼슘과 함께 먹는 순간 철분 흡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70% 가까이 떨어진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철분은 가급적 공복 또는 식사와 멀리 떨어진 시간에 단독으로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칼슘은 식후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이 둘은 최소 2-3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조절만 잘해도 빈혈이 훨씬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조합인 오메가3 혈액순환 개선 보조제 역시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오메가3는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문제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항혈소판, 항응고 계열의 제품까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피가 너무 묽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피, 잦은 멍, 잇몸 출혈, 생리량 증가 같은 증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혈압 약혈전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원래 멍이 잘 들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제 간의 과도한 시너지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는 식사 후 하루 한 번 정도 가볍게 혈액순환 제품은 필요하다면 다른 시간대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비타민 B 고함량 제품 카페인 조합은 실제 생활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조합입니다. 아침에 피곤해서 비타민 B를 꺼내 먹고 이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성질이 있고 카페인 역시 비슷한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몸은 급하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심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조합에 의해 가슴 두근거림, 안절부절, 손 떨림, 불면증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복용했다면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는 아침 식사 후 복용하더라도 커피는 한두 시간 뒤에 마시거나 반대로 커피를 먼저 마셨다면 비타민 B는 점심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조합은 비타민 D, 오메가3의 고용량 중복 섭취입니다. 두 영양제 모두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를 많이 챙기고 혈액순환 때문에 오메가3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방 식단을 즐기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 두 영양제가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 과다 섭취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두 제품을 함께 먹을 때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한 가지를 하루 걸러 먹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항생제의 잘못된 동시 복용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 널리 복용하는 제품이고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입니다. 둘 다 필요한 순간에 쓰이는 것들이지만 문제는 동시에 먹으면 유산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약이고 유산균도 넓은 의미에서는 세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시간대에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즉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항생제에 의해 흡수되지 않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는 항생제가 나쁠 때라는 뜻이 아니라 두 제품의 섭취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날이라면 유산균은 최소 2-3시간 이상 시간을 벌려서 먹어야 합니다. 많은 의사들도 항생제 복용 기간에는 유산균을 따로 떨어뜨려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 간단한 조절 하나로 장 트러블, 설사, 복부 팽만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6가지 조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들어오는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게 나에게 맞는가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영양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제라도 조합이 나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두를 한 번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영양제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흡수방해 조합을 반드시 피하는 것입니다. 철분과 칼슘처럼 서로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조합은 약이나 보충제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철분은 단독 복용이 원칙이고 칼슘은 식후 복용이 편안하며 비타민 D는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되죠. 이처럼 각 성분마다 필요한 환경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중복 효과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와 혈액순환 제품처럼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보충제는 함께 먹을 경우 효과가 겹치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해주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얇아진 혈액은 일상 속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계열의 영양제는 반드시 12종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장 건강 관련 제품의 섭취 타이밍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유산균처럼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제품은 항생제나 위산과 강하게 부딪힐 경우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공복 또는 자기 전에 먹는 것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까지 도달할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항생제 복용 기간에는 반드시 시간을 벌려 섭취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영양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화력, 신진대사, 흡수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속이 느끼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타민 B 고함량 제품을 먹으면 활력이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두근거림과 긴장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는 남들 말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 번에 모든 성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넘어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은 돈도 아깝고 몸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것만, 필요한 만큼만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양제 안전 복용 스케줄과 함께 6가지 위험 조합을 피하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먹는다의 방식으로 영양제를 챙기는데 사실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먹지 않으면 효과가 흐려지거나 서로 간섭하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복용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어봅니다. 영양제는 하루에 몰아서 먹기보다 시간을 나누어 분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으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 혈액 건강, 장 건강을 위한 영양제는 그 특성에 맞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이해하면 굳이 위험한 조합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복용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대별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후에 먹기 좋은 영양제. 아침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대사를 돕는 제품, 지방의 노가 흡수가 필요한 제품 등을 이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오전에 복용하면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때 커피를 바로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와 카페인은 모두 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동시 복용은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둘 다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진 영양제입니다. 아침 식사에 어느 정도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둘은 흡수율이 좋습니다. 단,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지방 소화가 약한 분들은 오메가3 용량을 조절하거나 이틀에 한 번으로 나누어 복용해도 충분합니다. 점심 또는 오후에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이 시간대는 몸이 어느 정도 깨어있고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위에 부담이 적으면서 천천히 흡수해도 되는 영양제들이 적합합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설사를 유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가 가장 적당합니다.
마그네슘을 이 시간대에 먹으면 저녁 무렵에 가벼운 이완 효과가 나타나고 잠잘 때도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멀티비타민. 여러 성분이 혼합된 제품은 단독 성분처럼 흡수 경쟁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심 이후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복용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저녁 식후 또는 자기 전. 밤 시간은 회복과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때 복용하는 영양제는 대부분 소화 부담이 적고 장 기능을 도와주거나 뼈 건강을 돕는 제품들이 좋습니다. 칼슘. 칼슘은 식후에 흡수가 잘 되고 밤 시간 동안 뼈로 저장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저녁 식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철분제와는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둬야 하므로 같은 날 먹더라도 최소 3시간 이상 벌려 복용해야 합니다. 유산균. 살아있는 균이 장까지 도달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공복 또는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 복용 중이라면 항생제 복용 후 최소 2~3시간은 뛰어야 합니다. 이 간격만 잘 유지해도 항생제로부터 장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6가지 조합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시간대만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칼슘은 저녁 식후, 마그네슘은 점심 또는 자기 전에 복용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흡수됩니다. 철분, 칼슘. 철분은 아침 공복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 공복 시간대에 단독으로. 칼슘은 저녁 식후. 이 조합만 지켜도 철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메가3 혈액순환 제품. 오메가3는 하루 한 번 아침 식후. 혈액순환 제품은 필요시 점심 또는 저녁으로 분리해 복용. 이러면 과도한 혈액 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고함량 카페인. 둘 다 중추신경계 자극이 있으므로 서로의 시간대를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전 커피, 점심 비타민 B. 비타민 D 고용량 오메가3. 지방 소화력이 약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건너 복용하는 식으로 조절하거나 비타민 D는 점심 식후, 오메가3는 아침 식후로 나누면 편안합니다. 항생제, 유산균. 최소 2~3시간 간격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항생제 복용 기간에는 유산균을 저녁에 집중적으로 복용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잘못된 영양제 복용 루틴을 예로 들고 이를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영양제를 잘못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영양제는 약처럼 엄격한 사용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습관대로 먹거나 주변에서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어느 순간 더 피곤해지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한 청취자는 아침에 모든 영양제를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유산균까지 모두 아침 식후에 털어넣고 이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속 더부룩함, 식곤증, 잦은 두근거림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결국 영양제 조합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청취자가 처음으로 바꿔야 했던 것은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분산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속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페인과 비타민 B를 분리했고 칼슘을 저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조정만으로도 한 달 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속 불편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빈혈이 심해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이 걱정된다며 칼슘도 함께 먹었고 오메가3도 매일 빼놓지 않았습니다.
철분을 아침에 먹고 칼슘을 점심에 먹는다고는 했지만 정작 점심 식단이 대부분 유제품 위주였습니다. 요구르트, 치즈, 우유가 포함된 식사를 하고 그 직후 칼슘을 먹었던 겁니다. 또한 철분은 커피와 차 종류에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철분제 흡수율이 매우 낮았던 거죠. 상담 후에 이분은 철분제를 완전히 단독 복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과 함께 철분을 먹고 커피는 점심 식사 후로 미뤘습니다. 칼슘은 저녁 식사 후 복용하도록 조정했고 유제품 섭취 시간도 적절히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철분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병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메가3와 혈액순환 제품을 함께 먹어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 청취자는 평소 손발 저림이 있어서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물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두 보충제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생긴 문제였습니다. 상담 후에는 오메가3를 아침 식후로 은행잎 제품은 점심 식후로 분리해서 복용하셨고 며칠 지나지 않아 출혈 관련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성질의 보충제를 동시에 먹으면 효과가 합쳐져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강화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영양제를 몰아먹는다. 몸은 한 번에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카페인과 특정 영양제의 충돌을 모른다. 특히 철분, 비타민 B는 카페인과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흡수 경쟁을 고려하지 않는다. 철분과 칼슘처럼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작용 방향이 비슷한 보충제를 겹치게 먹는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보충제들을 함께 먹으면 과부하가 됩니다. 섭취 시간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영양제는 공복에 어떤 제품은 식후에 먹어야 합니다. 이 공통점을 이해하면 누구나 자신의 영양제 루틴을 자연스럽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춰 구성한 이상적인 하루 영양제 루틴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위험한 조합들을 피하고 흡수율을 높이며 몸에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영양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하루를 어떻게 나누고 연결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는 많은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영양제들을 기준으로 구성한 루틴 예시입니다.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 자고 일어나면 체내 수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 한 잔은 몸을 깨우고 소화를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분. 철분은 단독으로 공복 또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에서 복용할 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 차, 우유, 칼슘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대가 적합합니다. 철분을 복용하는 사람은 최소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침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에 녹는 영양소를 흡수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비타민 D. 식사에 포함된 지방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빼놓지 않고 챙기면 좋은 성분입니다. 오메가3. 식사 후 복용하면 속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심장혈관 건강을 위해 찾는 분들이 많지만 혈액순환 제품과는 같은 시간에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타민 B군.
하루 에너지 대사를 시작하는 오전에 복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단, 커피와 가까운 시간대에 먹으면 긴장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실 예정이라면 한두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또는 오후 시간대. 이 시간대는 몸이 충분히 깨어 있고 소화가 비교적 활발한 시점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영양소들을 천천히 흡수시키기 좋습니다. 멀티비타민. 단독 성분보다 흡수 경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선택하기 좋습니다. 점심 식후에 복용하면 속 불편 없이 편안합니다. 마그네슘. 근육 이완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 밤 시간대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진정 효과가 이어집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 식후가 안전합니다. 혈액순환 보조 제품. 오메가3와 같은 시간대에 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 식후 또는 오후 중간에 따로 복용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루 활동을 마무리하고 몸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를 천천히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저녁 식후에 가장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칼슘은 수면 중 뼈로 저장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철분과는 반드시 멀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코큐텐 등 피로 회복 항산화 제품. 지방과 함께 흡수가 잘 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 잠들기 전은 장 기능을 안정시키고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유산균. 공복 상태에서 장까지 도달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항생제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23시간 이상 간격을 벌린 뒤 먹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특히 소화불편, 잦은 가스, 변비물근변 등을 겪는 분들에게 이 시간대 유산균 복용은 매우 좋습니다. 하루 전체 루틴 예시 요약. 조합을 피하면서도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 철분. 아침 식후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 점심 식후 멀티비타민, 마그네슘. 오후 혈액순환 보조제. 저녁 식후 칼슘. 취침 전 유산균.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6가지 최악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억지로 이건 먹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 없이 시간대만 잘 나눠 놓으면 부작용과 충돌을 피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인 한 번에 몰아먹기만 피하더라도 영양제의 체감 효과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처럼 보이지만 몸의 흡수 메커니즘을 고려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최악의 건강기능식품 조합과 실제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기지만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상담소에는 늘 같은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왜 먹어도 효과가 없을까? 나는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이 질문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합과 타이밍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조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각 영양제가 흡수되는 과정과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서로를 방해하거나 너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제대로 알고 조절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영양제의 효과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칼슘, 마그네슘 아무 때나 함께 먹기는 부담된다. 시간대를 나누면 부담 없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철분, 칼슘은 가장 대표적인 상극 조합. 철분은 단독, 칼슘은 식후.
둘 사이 시간 간격은 최소 2~3시간. 3. 오메가3 혈액순환 보조제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두 제품은 다른 시간대에 나누어 복용. 4. 비타민 B 고함량 카페인은 과도한 신경 자극을 만든다. 커피와는 간격을 두고 복용. 5. 비타민 D 고용량 오메가3는 속 부담을 줄 수 있다. 식사 성향을 보고 용량이나 빈도를 조절. 6. 항생제 유산균은 효과 상쇄. 복용 시간을 반드시 2~3시간 이상 벌려야 한다. 이 6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영양제 충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영양제는 우리 몸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어떤 영양제가 좋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건강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올바른 시간대에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루틴을 점검하고 더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늘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편안하게 찾아오세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